광주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월요일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요. 우리 청취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내면에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도 좀 있으셨을 겁니다. 2016년 투자협상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당시 재정경감대책단원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요. 또 그 맥컬리 측에서 내세운 어떤 사람이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이 좀 진행되고 또 협상도 진행됐다라는 지적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맥컬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광주시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행동,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민연구원 최효영 상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과 화요일 이 맥컬리 문제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재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은 계약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약은 맥컬리 측에서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테이블로 나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네.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굳이 테이블에 앉아서 제사를 깎아먹진 않겠죠. 네. 다만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광주에서 내보내야 하고요. 네. 테이블에 나올 때를 재협약이라 하고 후자인 내보내는 것을 공익처분이라 하는 겁니다. 테이블에 일단 나오게 하기 위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공익처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부분인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맥컬리를 내보내야 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익처분이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공익처분이 어떤 겁니까? 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같은 법 47조를 보게 되면 공익을 위한 처분이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소개해 드려보자면요.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런 연유로 공익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네. 공익을 위한 처분, 즉 공익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익에 심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공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계약을 통해서 맥컬리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공익처분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어떤 그 기초적인 것들이 좀 조항들이 있든지 먼저 그 전제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네. 첫 번째 효율적 운영과 공공의 이익을 저는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시민의 이익이라고 살펴봐도 되겠죠. 그리고 네.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시민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따져보게 되면 이 재협약을 통해서 과연 공공의 이익에 준했느냐, 저희는 이게 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비리에 네. 지금 복마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러한 것들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공익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처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예, 사실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공익처분이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익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익처분을 요구를 해서 사실상 재협약 테이블로 나오게 하든 아니면 공익처분을 실제로 추진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위성은 많이들 공감할 텐데 한 번도 실시해 본 적이 없고 그만큼 이제 자유주의 시스템, 예. 그 개인 어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시스템 속에서 공익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신중하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할까요? 이 공익처분으로 이 맥컬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판례도 선례도 전례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익처분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광주 시민의 이익이 네. 현저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가 네. 민주의 성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네.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내는 경우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게 공익처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끊임없이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공익처분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공익처분이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공익처분 명령은 네. 일단 명령을 해야 됩니다. 네. 시에서. 시에서 이제 명령을 하고 그럼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 심사가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공익처분을 하게 되면은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재산권에 대한 금액을 가치를 그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처분이라는 게 현재 지금 맥컬리가 투자했던 부분과 이익 부분들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고 물어야 될 부분들을 맥컬리에게 지불하면서 맥컬리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우리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금 이 제2수환도로 1구간의 수익률이 9.8%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들이 통장에 은행에 돈을 넣어서 지금 받는 이율이 이자가 2%를 갓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가장 진보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이것을 모금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돈은 충분하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민들에게 9.8%를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한 5% 정도를 주고 나머지 4.8% 뭐 그건 조율이 가능하겠죠. 재정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돈만으로도 이 돈은 충분하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공익처분의 부분.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로 이것이 환원되고 그 시민들의 몫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또 해야 될까요? 운영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광주시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지방채 발행을 하면 2%대의 이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9%의 수익을 주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죠. 그렇다면 재정 지원이 약 150억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매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이 노후의 미래 그리고 미래 세대에 자기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주기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1,200원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과 투자자의 모금을 통해서 시민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 방식이면 좋겠는데요. 시민들이 운영 주체를 선출로 뽑고 그것 또한도 시민들이 감사를 하고 이런 모습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 맥컬리의 문제점 그다음에 또 그 계약 과정, 재협상 과정에서 문제 그다음에 오늘 대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체가 과도하게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 시민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제2순환도로가 바로 그 문제,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SOC 사업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3일간 맥컬리가 지금 제2순환도로 맥컬리와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저희 방송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또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꺼내놓으신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나누시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민연구원의 최회영 상임연구원과 제2순환도로의 문제에 3일간 좀 짚었습니다.